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도 재테크 알아야 된다. 저번에 사실 의사의 재테크, 일반인의 재테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포커스가 일반인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은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제 지인들 중에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쌤도 제가 볼 때는 재테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일반인들도 의사들도 재테크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한민국 1% 안에 든다는 의사들도 재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급만으로 부자 된 경우는 없습니다.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뭐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물론 며칠 전 신문 기사에 삼성 임원이 되면 그 자식이나 손자까지 돈 걱정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사도 재테크 알아야 된다. 즉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의사들도 재테크를 알아야 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거죠. 쉽지 않은 세상이라서 한번 이런 주제로,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래서 마인드의 차이가 크다. 자,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의사도 재테크를 모르면 집 사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요건 저번에 제가 의사들의 재테크, 서민들의 재테크 할 때 보통 페이닥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기간, 강남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페이닥터는 그냥 저도 오래돼가지고 영상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걸로 기억이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더 걸리죠.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 같은 경우도 페이닥터 같은 경우는 신축은 뭐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 걸로 이렇게 그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봉직 뭐랍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군대 가는 대신으로 있죠. 보건소나 다른 그런 쪽으로 근무하게 되면 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끝나면 일반적으로 전문의 따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3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월급 의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오픈할지, 보통 한 1, 2년 페이닥터를 하고 오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여튼 예전에는 의사가 되면 상대적으로 그 월급 고액 연봉이 해가지고 물가가 저렴하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지 고액 연봉자다. 그렇지, 고액 연봉이지 좀 늦게 시작하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이게 좀 아쉬운 거고. 그렇지만 최근에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개선됐는 게 인턴 레지던트의 월급이 좀 현실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은 그 당시 그 친구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월급이 150만 원인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상당히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서 뭐 응급실에서 나는 24시간 거의 대기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사실 적지 않게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턴 레지던트 그 과정에서 월급이 현실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전문의가 보통 35세에 보통 취득하는 관계로 현실적인 소득이 발생할 시점이 늦기 때문에 재테크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학과 뭡니까? 일단은 공부를 가장 잘했다. 1% 안에 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게, 제 지인 중에 지인인데 그분 자녀가 이름이 있는데 그 두 명이 카이스트를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했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다시 그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카이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의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의 어느 지역 가면 가해자 출신들이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있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다시 의대 학과로 이렇게 좀 변경된 추세가 많은데 그 학원에서 보통 한 1년 반 동안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카이스트 나오면 대기업에 있는데 취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보장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2명이 그 의사들 같고 하여튼 지금 아직 뭐 한 명은 인턴인가 레지던트 하고 있다 하던데 하여튼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도 컴백해가지고 뭐 라이센스 쪽으로 뭐 들어가는 게 현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전문의를 딴 사람도 재테크를 모르면 그냥 고액 연봉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혹시 이 영상을 듣더라도 뭐 저도 그냥 재테크를 공부하는 일개 소시민이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현실이니까. 자, 보험을 보통 많이 드시는데 제 지인들도 보면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근데 보험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더 자시겠지만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정도만 들지 가족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보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위 지인들 보험 들어가지고 지금 뭐 50대 초중반 돼가지고 해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른 보험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정도만 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연금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데는 아주 좋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드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회사가 그만큼 이득이 창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뭔가 하면 저금리 시대에 가장 수익을 내기 힘든 곳이 보험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입의 한 70%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만큼 수입이 많으면 지출이 큽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인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한 80% 가까이 저축을 해야지만 그래도 35세에 한 1년 정도 하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제 지인들 후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뭐 35세에 페이닥터 하다가 한 40대 때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페이닥터 때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면 전세로 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가 많습니다. 물론 뭐 외부적인 환경,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외환 위기 이런 위기가 오면 전세로 사는 게 아주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좀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내어서 집을 구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융자를 많이 내는 게 또 쉽지 않죠. 보통 뭐 의사들은 뭐 닥터론도 있으니까 뭐 신용을 내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내 가지고 융자를 내서 무주택은 탈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뭔가 하면 수입이 많은데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차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뭔가 하면 일반인도 이 영상을 들으면서 뭐 위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1%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만한 젊은 날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술하는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일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의사들이 35세에 일단 인턴 레지던트는 제하고 전문의를 따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제가 볼 때는 60세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25년이다, 25년. 자, 가정을 해봅시다. 25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한 채 있고, 재테크는 안 했다. 현금 한 20억 정도 있다. 제가 볼 때는 현금 20억 있고 60세에 자기가 의사 일을 안 한다.
그럼 이때부터 이 현금 20억을 뭐 채권이나 저축이나 예금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안합니다. 60세부터는 뭔가 하면 자녀가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뭐 결혼 자금을 일부 또 지원해줘야 되고, 아파트는 사주지 못하더라도 전세 자금도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20억이라는 돈이, 모래처럼 있죠.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대 중반 되면, 의사분들 중에서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은 좀 말년이 좀 슬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시죠? 말은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대 이상에서 현업에서 계속 그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어떤 직업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쪽 해가지고 계속 일이 좋아서 이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거다. 이거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차를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높이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차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기업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지방, 특히 대구는 대구도 개업할 때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개업할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개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내과나 뭐 까마도 다르겠지만 손해보면 2억입니다. 손해보면 2억.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하면 지방에는 개업할 데가 없다. 도심, 서울도 마찬가지죠. 대구에는 개업할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상당히 부정적인 마인드고, 실제 개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개업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이 만약 개업을 했다. 그럼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의사가 있다는 말은 대구에 개업할 때가 천지다 하면 이건 좀 과장된 편이면 적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미리 부동산도 좀 알아야 된다. 상권 보는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개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그릇은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재테크를 알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도 어떤 재테크나 부동산 부자의 그릇은 보통 보니까 한 45세, 빠르면 40대 초반, 늦으면 한 50대 돼가지고 그때 이거 현금만 쥐고 있으니까 뭔가 주위에 지인들이 뭐 샀다 하던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누가 샀다 하니까 나도 건물 하나 사볼까? 아니면 아파트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도 어떤 재테크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쌓아야지만, 그러니까 부자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부자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 지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경험은 없죠. 하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사실 급은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지식은, 경험은 뭔가 하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참 좋겠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가지고 책이나 뭐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있죠.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하면, 간접적인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있죠. 완벽한 성공을 하려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됩니다. 실패도 적절하게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물주는 리스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리스크는 있다.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매입하는데 조그만 상가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이기 때문에 머리도 상당히 좋으시겠죠.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최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인, 직장인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영업자. 사실 의사들은 뭡니까?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 중에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뭔가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병원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은 이제 사업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료 사업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홍길동 뭐 병원, 의원 이렇게 했다. 그렇죠. 홍길동 내과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고액 연봉을 받는, 고액을 받는 자영업자다. 안정된 자영업자다. 그죠. 그래서 자영업을 사업,
사업가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페이드 액터를 써가지고 아니면 좀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을 바꿔야 되겠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자영업 한다,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가인지 자기가 자영업자인지 정확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의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5세부터 SM이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죠.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많아지다가 이제 서서히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급강하, 수입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관심을 가지는 게 한 45세 전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재테크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노후가 편안하지 보통 60세, 65세 이때 이제 아차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계시는 분도 그동안 한 30년 정도 동안 많은 사람을 상대해보고 의사 선생님이나 기타 전문직을 많이 상대해보고 느끼는 거고 실제 제 지인들 중에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일반인들 들어서는 조금 먼 이야기 것처럼 느끼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직장인처럼 그냥 단지 고액 연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모두 다 좀 경제적 자유를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